진짜 만나는 사람들마다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정말 피부가 엄청 좋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절대 안 돼요, 라둥이들. 딱 배지 상태로 리셋 시켰잖아요. 여드름이 진짜 하나도 안 났고요. 제가 최근에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만나는 사람들마다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물을 정도였고, 심지어 저를 매일 보는 가족들까지도 피부가 갑자기 너무 좋아졌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렇게 피부가 확 좋아지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마다 꼭 뭘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았던 피부가 정말 극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저만의 비결을 알려드릴 건데요. 절대 피부과 시술 아니고요. 기초 제품이나 영양제 추천 같은 그런 식상하고 뻔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정말 어디서도 듣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가슴 수술을 받으면서 항생제를 일주일 동안 먹게 됩니다. 라둥이들, 이렇게 항생제를 어쩔 수 없이 꼭 먹어야만 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가 정말 피부가 엄청 좋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물론 항생제가 몸에 좋은 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항생제를 어쩔 수 없이 먹어야만 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슴 수술이랑 그리고 A형 독감에 한번 크게 걸려서 항생제를 거의 5일 넘게 먹었던 적이 있었고, 또 작년에 치과에서 신경치료 받으면서 항생제를 며칠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항생제를 먹을 때 식단 관리를 잠깐 바짝 들어가잖아요. 피부가 정말 극적으로 좋아져요. 이거는 진짜 고가의 스킨케어, 피부과 시술, 홈케어 기기, 영양제 이런 거에 아예 비할 바가 못 될 정도로 좋아집니다. 그 이유가 독감이 한번 유행이었으니까 독감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독감은 사실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로 치료되잖아요. 그런데 독감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폐렴이나 인후염이나 부비동염 같은 그런 2차 세균성 감염이 발생하는 걸 막으려고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항생제를 먹으면 딱 원하는 특정 부위에만 선별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다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도 항생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여드름을 유발하는 피아크네스균이 싹 다 죽고요. 또 염증 반응을 낮추기 때문에 모낭염, 염증이죠. 지루피부염도 염증이죠.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생기는 홍조나 트러블도 다 염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장내 유익균이랑 유해균을 구분하지 않고 장내 세균을 진짜 싹 다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가공식품을 섭취하면서 늘어난 유해균이 이때도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망가진 장 건강 때문에 생기는 많은 피부 트러블들이 이때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생제가 이렇게 좋은 거면 그냥 피부 안 좋아질 때마다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라둥이들. 항생제를 남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면서 항생제가 나중에 말을 안 듣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진짜 아프실 때 항생제가 듣지 않아서 정말 큰일 날 수 있고요. 여드름, 피부염, 홍조에도 당연히 내성이 생기면서 이 항생제가 말을 안 듣겠죠. 그리고 장내 유익균까지도 싹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장 건강이 진짜 아작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항생제를 먹어야만 할 때를 노리자는 거죠. 그런데 항생제를 끊잖아요? 정말 허탈할 정도로 피부가 원래 상태로 금방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때 식단 관리를 같이 하면 항생제 먹는 동안 좋아진 이 피부 컨디션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고요. 항생제 부작용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 도대체 어떻게 식단 관리를 하는 거냐? 일단 첫 번째로 당분, 밀가루, 유제품 이 세 가지를 끊는 건 가장 기본입니다. 이 피부에 좋은 걸 몇십 가지 챙겨 먹는 것보다 피부에 좋지 않은 음식을 끊는 게 적어도 10배의 효과가 커요. 그런데 문제는 뭐 치즈케이크, 돌체라떼, 엽떡, 마라탕, 크리스피 치킨, 유화전, 명랑, 핫도그 이런 음식들이 너무 맛있잖아요. 하지만 딱 3일에서 길어봤자 일주일만 안 먹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잠깐만 마음을 딱 독하게 드시고 식단 관리를 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항생제는 보통 우리가 아플 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빨리 회복하려면 약 먹는 동안 자극적이고 짜고 단 음식들을 안 먹는 게 어차피 맞아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가슴 수술하고 항생제 먹는 동안 진짜 제대로 클렌징을 했는데 그 덕분에 주위 사람들이 정말 다 놀랄 정도로 몸이 빨리 회복됐고요.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식단 관리 없이 딱 항생제만 먹었다면 절대 이렇게까지 피부가 좋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식단 관리를 했는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아침 공복에 이런 유산균 다들 하나씩 챙겨 드시잖아요. 이 유산균 먹는 양을 2배에서 3배 정도 늘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라엘에서 나온 질건강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 이걸 먹고 있는데 얘가 질이랑 장 건강 둘 다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또 락토페린이라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효과를 많이 봐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먹고 있는데 제가 원래는 얘를 하루에 딱 하나씩만 먹거든요. 그런데 항생제를 먹는 동안이라 그리고 항생제를 끊고 나서도 그 이후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2알씩 챙겨 먹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 가지 논문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항생제로 인한 부작용을 유산균을 열심히 챙겨 먹으면 정말 많이 없앨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소 50억에서 100억 CF 이상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 라엘이 보장균수가 50억이거든요. 그래서 총 2알을 먹어서 100억을 채우는 거고요. 그리고 항생제를 끊더라도 항생제를 먹는 동안 정말 많은 유익균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폐허가 된 장내 세균총 마이크로바이옴을 재건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항생제를 끊고 나서도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2알씩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제품이 아니어도 정말 상관없으니까 지금 드시고 계신 제품의 보장균수를 체크해서 복용량을 딱 그거에 맞춰서 늘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진짜 유산균만 잘 챙겨 드셔도 항생제의 대표 부작용인 변비나 설사 그리고 나중에 내성이 생기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열심히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충분한 식이섬유랑 충분한 단백질 섭취예요. 그래서 일단 식이섬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무리 비싼 유산균을 때려 부어도요. 얘네가 장에서 잘 생착해서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충분한 먹이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유산균들이 먹을 게 없으면 다 굶어 죽거든요. 그래서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꼭 충분히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라티브 ABC 주스나 CCA 주스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고요. 청국장, 검은 콩가루, 누룩, 오트밀, 미역, 들깨, 블루베리 이렇게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매 끼니마다 열심히 챙겨 먹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식이섬유 보충제까지 하루에 2포씩 챙겨 먹었거든요. 왜냐면 장내 이유균이 우세하면 장 내벽이 손상되면서 LPS 같은 장내 독소라든지 TNF-알파나 IL-6 같은 사이토카인 염증 물질들이 손상된 이 장 내벽을 뚫고 혈로로 유입되면서 여드름, 홍조 이런 온갖 피부 트러블과 염증을 일으키고요. 피지 분비량까지도 많이 늘리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로 일단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죽여서 딱 백지 상태로 리셋 시켰잖아요. 이때 장내 세균총 마이크로바이옴을 다시 복구시킬 때 우리 피부가 좋아지려면 당연히 유해균보다 유익균들이 더 우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유익균들이 당연히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항생제를 먹는 동안 클리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때만큼 유익균들이 장내 환경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항생제를 먹는 동안 여드름이 진짜 하나도 안 났고요. 저녁이 돼도 피부 안색이 칙칙하지가 않고 너무 맑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식이섬유 못지않게 단백질을 정말 열심히 먹었거든요. 그 이유가 콜라겐, 엘라스틴, 케라틴 같은 피부의 핵심 성분들이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피부가 재생하는데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반대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피부 회복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요. 피부 장벽도 많이 약해지면서 피부가 많이 민감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닭가슴살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지연성 알러지 검사 결과 계란은 진짜 좋아하는데 계란이 제 몸에 그렇게까지 잘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치, 연어, 대구 같은 생선류랑 그리고 검은콩, 청국장 이런 음식들로 동물성 단백질이랑 식물성 단백질을 같이 균형 있게 섭취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체중 1kg당 적어도 1.5g은 챙겨 먹었고요. 그 덕분에 제가 수술하고 나서도 몸이 빨리 회복했었고 특히 피부결이 정말 매끈해지고 붉은기가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둥이들이 살면서 항생제를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할 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처럼 피부가 많이 좋아지시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꼭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피부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